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좋은 사람 같아서 마음 열고 친절하게 대했는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무시와 나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친절을 베풀수록 오히려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존중받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친절해도 무시를 당할까요? 오늘은 그 차이의 비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대사가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인간관계의 진실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상대가 내 친절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받아주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해도 되는 대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실제로 50대 한 여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40이 넘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상대가 선을 넘으면 애써 참지 말고 딱 잘라야 한다는 걸요.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게 낫습니다. 이 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오히려 조금 까칠하다는 소리를 듣는 편이 내 마음 다쳐가며 호구소리 듣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지인이 자꾸만 부탁을 늘려가는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차 한번 태워달라 하더니 나중엔 심부름까지 당연한 듯 부탁하는 이런 상황.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계속 참다 보면 결국 이용당하는 위치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대체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참는데요. 괜히 갈등이 생길까 두려워서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원만하게 넘어가겠지 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방은 나를 더 만만하게 보고 결국 상처받는 건 나 자신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도 좋은 사람으로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사람답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챙기고 맞춰주려는 마음은 결국 내 마음의 벽만 깊어지게 만들 뿐이에요. 진짜 건강한 인간관계는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나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할 때 만들어집니다. 사람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지켜질 때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되지만 한 번이라도 넘어서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대가 선을 넘으면 딱 잘라야 한다. 또 다른 분은 처음에는 불편해도 싫다는 말은 꼭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선을 넘어오는 순간 그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한번 허용된 범위를 끝까지 밀고 들어오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 한마디로 시험하다가 내일은 행동으로 옮기고 결국엔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침범해 들어옵니다. 마치 물이 작은 틈을 타고 스며들어 결국 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작은 선을 허용한 것이 점점 더 큰 침범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명절마다 동서나 형님과 함께 일을 나눠야 하는데 처음엔 내가 조금 더 하면 되지 하고 자꾸 일을 더 맡다 보면 나중에는 당연히 내가 다 하는 사람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은 편하게 앉아있고 나는 늘 고생하는 위치에만 머물게 되죠. 이럴 때는 한 번쯤 이번엔 같이 나눠서 해요 라고 선을 그어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참는데요. 괜히 갈등이 생길까 두려워서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원만하게 넘어가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방은 나를 더 만만하게 보고 결국 상처받는 건 나 자신이에요. 서로의 선을 지켜주고 예의를 다할 때 진짜 건강한 인간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배려도 적당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바라지도 않는데 굳이 내가 먼저 나서서 해주는 배려. 그건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고마워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금세 서운함으로 바뀝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지? 이 생각이 쌓이다 보면 관계는 가까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멀어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한 배려는 상대방을 지치게 만든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 숨쉴 틈이 있어야 하고 서로의 리듬을 존중할 때 오래 갑니다. 특히 이런 경험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시누이나 형제자매 모임에서 늘 내가 챙겨야 한다는 마음으로 음식, 선물, 심지어 분위기까지 다 책임지려 했던 경우예요. 그런데 정작 상대방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원래 네가 하는 거잖아 라는 태도를 보일 때 그 서운함은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결국 내가 힘들어지고 관계마저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 배려는 상대가 필요로 할 때 적당히 하는 게 가장 건강합니다. 내가 다 짊어지지 않아도 괜찮고 상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몫은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서로 편안하게 숨 쉴 수 있고 관계도 오래 갑니다. 여러분, 진심은 모든 사람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심껏 대하고 배려해도 그걸 고마움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더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착한 마음 때문에 끝까지 참아내려 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이해해주자. 이번에는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참고 또 참다 보면 결국 상대는 나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특히 40에서 60대에 접어들면 가족이나 친척 혹은 오래된 지인들 사이에서 이런 경험들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친척 중 누군가가 돈을 자꾸 빌려달라고 한다고 해볼까요?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도와줘야지 하고 선뜻 내줬는데 나중에는 그게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심지어 못 빌려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압박까지 받게 되죠. 여기서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이번에는 안 돼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 그리고 무례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그 순간엔 관계가 멀어질까 두렵지만 사실은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진심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진심을 낭비하지 마세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결국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한 관계는 완벽하거나 늘 좋은 말만 오가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실수할 수 있고 불편한 대화가 오갈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편안함과 신뢰가 남아있는 관계는 오래 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애써 좋은 관계만 유지하려고 할 때예요. 갈등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면 대화가 얕아지고 결국엔 서로의 진심을 나누지 못한 채 점점 멀어집니다. 좋은 관계는 작은 불편함을 함께 겪고 나서 더 단단해지는 법이죠.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적당히 싸우고 적당히 불편해야 오래간다. 이 말처럼 관계에는 숨 쉴 틈과 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40에서 60대가 되면 오래된 친구나 배우자 관계에서 이 점이 크게 와닿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퇴직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내와 사소한 일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지죠. 처음에는 괜히 싸울 필요 있나? 하고 참지만 쌓이고 쌓이면 작은 일에도 폭발하게 돼요. 이럴 땐 오히려 솔직하게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서로 조율해 가는 게 좋겠죠. 필요하다면 서로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도 관계를 지키는 방법일 수 있어요. 건강한 관계는 내가 늘 맞춰주고 참으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주고 떨어져 있을 때도 불안하지 않은 관계. 그게 진짜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제가 인간관계를 겪으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게 있습니다. 바로 이 3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불필요하게 상처받을 일이 훨씬 줄어드는데요. 첫째,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무조건적인 신뢰는 결국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상처는 더 깊어져요. 형제,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가족까지도 이해관계가 얽히는 순간 돌변할 수 있죠. 돈 문제나 작은 경쟁에서 드러나는 본심을 떠올려보면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신중하게 가려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무례한 사람과는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초에 이성적인 대화가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상처 주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들과 맞붙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감정의 소모전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땐 차라리 무반응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는 것, 그게 결국 이기는 길입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무슨 말을 할까에 지나치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야 결국 가장 빠르고 편안하게 갈 수 있겠죠. 남들보다 늦더라도 그 길이 진짜 내 길이라면 그것이 가장 올바른 속도입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면 괜히 상처를 주고받으며 에너지 낭비할 일 없이 훨씬 더 단단하고 평온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례한 사람에게까지 친절하지 않았는가? 과한 배려로 스스로를 지치게 한 적은 없는가? 싫은 건 싫다 분명히 말했는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더 많이 함께하고 있는가? 이 4가지 질문만으로도 인간관계는 훨씬 편안해지고 상대방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상처 주는 사람에게까지 친절할 필요는 없어요.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무례한 사람과의 경계선을 분명히 해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다. 존중할 줄 아는 사람과만 함께하라. 내가 지쳐가며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내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축하해주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인간관계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